오래된 한옥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고요함으로 시작되었죠.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면 윤서아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한옥 특유의 나무 향과 어우러져 아침 공기를 채웠어요. 아침 식탁에는 늘상 그랬듯 시어머니 강정숙 씨와 시동생 이도진 씨 부부가 앉았어요. 형수는 밥 지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 이도진 씨가 무심히 말했죠. 옆에 앉은 박혜진 씨는 들릴 듯 말 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윤서아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밥그릇에 국을 떠주었어요. 강정숙 씨는 윤서아 씨가 놓은 반찬들을 보며 혀를 찼어요. 아가, 반찬이 이게 다예요? 이래서야 우리 도진이가 밖에서 기죽고 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비난이 섞여 있었죠. 윤서아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묵묵히 제 앞에 놓인 밥을 먹었어요. 요새 누가 집에만 있어요? 아가도 뭘 좀 해야죠. 우리 혜진이는 그래도 문화센터라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말이죠. 박혜진 씨는 맞장구 쳤어요. 형님, 제가 다니는 곳도 괜찮은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들의 말은 끊임없이 그녀를 갉아먹는 듯한 미세한 압박이었죠. 윤서아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어요. 방 한쪽 벽장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천을 걷어내자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자수 도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색색의 실타래들과 바늘, 그리고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수틀이 보였죠. 이 낡은 도구들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무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작고 견고한 울타리였죠. 장례식장 안은 짙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어요. 윤서아 씨는 흰 장갑을 낀 채 빈소 한쪽에 서서 조문객들을 묵묵히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형수님도 힘드셨겠어요. 뒤편에서 들려오는 이도진 씨의 목소리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잠시 후 조문객들이 뜸해지자 강정숙 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윤서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죠. 아가, 잠깐 저 좀 봐요. 윤서아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따라 빈소 한 구석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이도진 씨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형님이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봤어요? 이도진 씨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정숙 씨는 한숨을 쉬더니 윤서아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글쎄, 통장도 몇 개 안 보이고 주식 같은 건 아예 없는 것 같더라. 분명 어디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서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서 다 내놔요. 강정숙 씨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서아 씨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답답함을 애써 누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윤서아 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의 대화에 귀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망했다는 소리야? 강정숙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요? 형수, 이 여자도 맨날 집에만 있으니 뭘 알겠어요. 이도진 씨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러게요. 형수님은 맨날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시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시잖아요. 쓸모없는 취미는 무슨. 내가 저 여자한테 뭘 기대했겠니?
그저 내 아들 잡는 기생충 같은 존재지. 강정숙 씨가 혀를 찼어요. 윤서아 씨는 그들의 싸늘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윤서아 씨는 자신의 작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응시했어요. 복잡한 수치와 지도가 빼곡한 종이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인쇄물 특유의 잉크 냄새가 났고요.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할 국방부 정책 자료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수정하고 암호화된 메일로 최종본을 전송했어요. 잠시 후 인터넷 뉴스 기사를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국방부 신규 안보 정책 초안 발표 익명 전문가 참여로 완성도 높여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강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옆에서는 이도진 씨가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 박혜진 씨는 잡지를 뒤적이며 간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낮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도진 씨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다가 문득 한 화면에 멈춰 섰어요. 전통 공예 관련 특별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화려한 색실로 수놓인 자수 작품들이 클로즈업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화면은 이내 시상식 장면으로 전환됐어요. 올해 대한민국 전통 공예 대전 대상의 영예는 바로 이 작품, 시간의 정원입니다. 특히 작가 윤서아 씨는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윤서아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세 사람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이도진 씨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툭 하고 소파 아래로 떨어졌어요. 박혜진 씨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화면만 응시했고요. 화면에는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윤서아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오르는 모습이 비쳤어요.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의 바늘땀 하나하나에는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혼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전통 공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강정숙 씨는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며느리가 늘 하던 그 쓸데없는 바느질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윤서아 씨는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시선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인내와 묵묵히 걸어온 길에 대한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강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방금 최연우 차관이 건넨 말들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죠. 국방부 대령, 정책관, 국가안보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단어들이 낯선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어요. 최연우 차관은 윤서아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그 모습에서 윤서아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윤서아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최 차관의 인사를 받았어요. 윤 정책관님,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네, 차관님. 잠시 후에 따로 뵙는 게 좋겠습니다. 최연우 차관은 가족들을 향해 짧게 목례하고는
다른 군 관계자들과 함께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장례식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강정숙은 윤서아에게 한 발짝 다가섰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가 아니, 윤 대령님. 강정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이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형수 아니, 윤 정책관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기어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정숙은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윤서아 앞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은. 윤서아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아니었죠. 어머님께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도진은 윤서아의 방으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빛바랜 표창장과 함께 복잡한 군사 전략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세계 각국의 군사 지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기호들이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한 표창장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국가안보기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아래에는 대령 윤서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강정숙과 박혜진도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마주했어요. 그들은 윤서아의 방이 마치 낯선 연구실처럼 변해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비로소 윤서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소란이 가라앉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윤서아 씨 댁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강정숙 여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서아 씨는 그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도련님, 동서도요. 다 지난 일이죠. 며칠 뒤 윤서아 씨의 작은 공방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강정숙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작품들을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아가,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너무 아름답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지면서 얼어붙었던 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윤서아 씨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을까요?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한 해를 빛낸 공로를 기리는 시상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정복을 입은 군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웠죠. 객석 맨 앞줄에는 강정숙 여사와 이도진 씨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윤서아 씨가 단상에 올라설 때마다 터져나오는 뜨거운 박수 소리에 맞춰 조심스럽게 손뼉을 치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최연우 차관이 직접 윤서아 대령의 이름을 호명했어요. 국방 정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윤서아 대령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윤서아 씨는 정갈한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은빛 훈장이 가슴팍에서 빛나고 어깨 위 계급장이 그녀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어딘가를 응시했어요.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강정숙 여사와 이도진 씨 부부가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 여사는 그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까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죠. 윤서아 씨는 시상식장을 가득 메운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답니다. 그녀의 묵묵한 삶은 그렇게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